생존 게임 5권입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10번째 영상이기도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년이 토시 행세를 하며 써준 답장을 보면서 맞춤법이 틀렸다고 실실 쪼개는 여자였습니다. 소년은 투창기를 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더군다나 여자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고 또 사고를 칠까봐 소년은 눈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투창기 어딨더라? 식사를 잘 못하는 여자한테 좀 더 먹으라고 하면 쌀밥은 더 먹을 수 있어라고 대답한 여자였습니다. 쌀밥 대신 투창기를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소녀는 그동안 섬의 지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김종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번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밖에 나가 있던 소년이 집으로 급하게 들어와 보니 집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부서진 집을 헤치며 외쳤습니다. 내 호감도 점수! 아니 누나!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나무 뒤에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기뻐 달려가 여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여자도 소년을 같이 안아주었고요. 이내 여자는 구하러 오셨군요 토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놈의 토시오 토시오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주시오 하고 싶었습니다. 지진이 끝나자 더 무서운 것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높이의 해일이 섬을 덮쳐온 곳이죠. 소년과 여자는 필사적으로 산 꼭대기로 향했습니다. 여자는 나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내 주저앉아서 더는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소년은 그런 말을 하면서 내 손을 더 세게 잡는 여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을 놔주지 않는다면 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소년은 여자를 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정신이 나간 여자였지만 소년의 손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도 계산할 때가 되면 정색하며 뿜빠이를 하자는 친구였습니다. 해를 피해 산 꼭대기에 와보니 쥐떼들이 먼저 올라와 있었습니다. 위험감지 능력 때문이겠죠. 첫 번째 해일이 지나가고 두 번째 해일이 덮쳐왔습니다. 소녀는 해일이 덮쳐올 때마다 여자의 등에 피아노를 쳤습니다. 세 번째 해일은 없었지만 세 번째 해일이다를 외치고 다시 피아노를 쳐보기도 했습니다. 해일이 지나간 적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먹이를 잃은 쥐떼의 공격이 무서워 도망치는 소년과 여자였습니다. 보트를 타고 바다로 도망치려 했는데 보트도 쓸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쥐떼들의 공격이 시작되자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아직도 파도와 물보라가 무섭게 치고 있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소년과 여자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떠내려가는 통나무를 잡고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힘겹게 물 밖으로 나왔는데 여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소년은 이 기회를 꿈꿔왔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가슴 밑에 쪽 마사지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입으로는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요. 소년은 마사지의 왕이었습니다. 여자는 바닷물을 토해내며 의식을 찾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새도 없이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다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누나 입고 있는 그것도 마저 말리시죠? 소년은 건축의 왕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비해 여자는 손가락 까딱 안 했고 말이죠. 소년은 1가구 3주택자가 됐습니다. 내로관 체온으로 불이 당장 필요했습니다. 소년은 불을 피기 위해 졸라게 돌렸습니다. 여자도 소년과 함께 졸라게 돌렸고 말이죠. 그 결과 소년과 여자 사이에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소년은 오늘만큼은 딴 생각하지 않고 자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소년은 식량을 구해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헤일이 모든 걸 휩쓸고 간 뒤라 처참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바위 틈 고여있는 물에 물고기가 갇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고기는 작았지만 먹을만 했습니다. 식량을 구해서 집에 와보니 여자는 큰 병이 났는지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뿔랑 4마리와 여자 중에 선택해야 했고 결국 뿔랑 4마리를 먹었습니다. 알아놓은 여자는 아직도 토시오 토시오 타령을 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오. 소녀는 끊임없이 여자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여자의 속옷을 빨아주는 것도 간호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정성을 다해 간호해 주었습니다. 소년의 노력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여자는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여자는 정신도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소년을 도시오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는 끝이요. 다음날 여자는 찝찝해서 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소년에게 등 한 번만 밀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분명히 자기 손도 닿는 곳인데도 밀어달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소년이 자신을 구해준 것을 알고 난 뒤로 이러는 게 부끄럽지 않다고 했고 또 자기를 좋아하냐고도 물어봤습니다. 소년은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 괜히 쑥스러웠습니다. 소년이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여자는 덩그러니
가리지도 않고 소년에게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호감도가 만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설마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예상이 맞습니다. 원작자는 나방이 짝짓기 하는 모습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는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집니다. 소년도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여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여보, 아침 좀 드세요. 비록 야채죽이지만요. 윙, 이놈의 파리가. 여보, 아이 알았어. 누나라고 정정해서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리만 모여들었습니다. 여자의 죽음에 소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다음날 죽기를 각오한 소년이었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말이죠. 생존의 왕이었던 소년도 외로운 만큼은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닷물이 입에 들어오자마자 소년의 생존 본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는 것은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소년은 잠깐 동안 섬에서 아주 멀리 떠내려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해일이 지나간 뒤로 섬에서 밀어내는 강한 조류가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몹시 배가 고파 소년은 자신의 두 번째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집은 난장판이 되었지만 소년이 쓰던 물건들을 챙기고 저장해둔 식량도 찾아서 배를 채웠습니다. 배를 채우고 바다에 가보니 여자가 건너왔던 반대편 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물에 잠겨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소년이 사라진 섬 반대편 방향으로 가보니 이쪽에는 분명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로운 섬 하나가 솟아 있었습니다. 바로 신대륙이었습니다. 소년은 결심했습니다. 여자가 죽은 이 섬에서 더는 살기 싫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 신대륙으로 건너가겠다고요. 소년은 쪽잠을 자가며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뗏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뗏목을 만들기 위해 공부를 했었나 보네요. 못과 로프 없이도 잘 만들어냈습니다. 생필품들을 챙겨서 바로 출발해보는 소년이었습니다. 배를 밀어주는 조류 때문인지 신대륙으로 향하는 소년은 순항 중입니다. 과연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생존게임 5권을 마치도록 하지요.